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테디베어를 수채화로 그리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주시면요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곰돌이 인형, 푸곰돌이 인형하고 플라스틱 토끼 인형이 있는 정모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 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비디오 영상에서는 채색 영상을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영상으로 또 따로 비디오를 만든 거는요, 어떤 기물을 화면에 넣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해서 채색 과정을 담기에는 좀 비디오가 길어질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이제 지루해서 빨리 감기를 할 것 같아서 빠른 배속으로 비디오가 만들어질 것 같아서 스케치를 따로 분리해서 스케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상을 화면에다 넣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게 구도가 되니까요. 그럼 일단 먼저 해야 되실 게 도화지 중심선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주제군에 해당하는 어떤 주제의 곰돌이와 그 액세서리 같이 앞을 살짝 가리는 주제 플러스 알파라고 제가 채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넣었지만 이것도 전체 여러가지 합성된 정물화를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중심이 필요합니다. 정물화, 그러면 이제 도화지의 전체 가로의 중심 또 세로의 중심을 포인트를 표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판단하실 게 이것을 화면에 얼만큼 집어넣을 것인가 그걸 판단해야겠죠. 만약에 가로로 긴 물체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가로 위치를 먼저 체크하고요. 세로로 긴 물체 같은 경우는 세로로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화면에 이제 꽉 차게 밸런스를 할애를 하다 보면은 세로 물체가 가로로 된 화지에 들어갔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가로겠죠. 왜냐하면 옆에는 많이 남으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저 고음을 같은 실제 사이즈 넣을 것인지 아니면 약간 확대할 것인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어떤 정물이든지 이를테면은요, 그거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를 하면은 그 실제감이 떨어지는 물건들, 이를테면은 커터 칼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형태는 너무 많이 확대를 하면은 실제감이 떨어집니다. 걸리버 여행기에 사람이 이렇게 너무 커지고, 나무보다 커지게 되면은 그게 우화 속에 어떤 상상 속에 어떤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지 그게 실제 형태라고 느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그러니까 만들어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 중에서 약간의 변이가 형태 변이가 와도 문제가 없는 그런 것들은 약간 그 화면의 조화를 위해서 약간 확대를 시킨다든지 약간 작게 한다든지 그런 상관없습니다. 지금 곰은 약간 줌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약간 확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고요. 한 7%, 8% 이 정도 확대된 거죠. 그러면 일단은 이것은 그 가로에 비해서 세로 길이가 긴 형태이기 때문에 가로 화지에 넣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가로 여백은 많이 남겠지만 세로 여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세로의 사이즈를 설정을 합니다. 예, 한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넣어야겠다. 그럴 때 지금 액세서리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밑에 있는 토끼 인형이죠. 토끼 인형까지를 포함한 밑에 라인을 한 라인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그러면은 중심선이 나왔고 위에 라인, 밑에 라인이 나왔죠. 그러면은 지금 저는 이제 사진과 실제 곰 인형을 보고 그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곰 인형을 보고요. 이게 실제 이제 곰 인형이라고 한다면요. 곰 인형의 전체에 곰 말고요. 토끼를 포함한 전체 밑에 라인에서부터 곰 인형의 끝 위에 끝 라인을 이 전체를 이런 식으로 연필을 이런 식으로 잡고요. 보이세요? 이렇게요. 가운데 손가락을 집어넣어서요. 이런 식으로 에스티메이트를 합니다. 측정을 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주는 건요. 가운데로 넣어주는 거는
이걸 안 놔주면 한쪽으로 이렇게 밀립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수직으로 쓰기 때문에 아주 수월하죠. 이렇게 해서 전체 그 토끼의 발 부분에서부터 곰돌이의 귀 끝까지를 포함한 수평선의 길이를 잽니다. 자, 이렇게 길이의 중심점을 잡아주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이게 그림을 보고 하겠지만 실제 이제 시청자분들은 대상의 사진이나 실제 형태를 보고 실제 기물을 보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눈을 이렇게 봤을 때 한 이 정도 리본의 끝이라든지 이 정도의 중심 오겠죠. 그러면은 실제 물체를 가셔가지고요, 이 위치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재보죠. 이거 지금 실제 사진이나 기물입니다. 역순으로요. 이만큼 들어갔다. 그러면은 내 그림으로 와서 이만큼을 잡아서 전체 가로 넓이를 끊어줍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실제 형태에서의 비례로 도화지를 가져온다 이런 언급을 자꾸 했는데요. 도화지의 중심을 잡은 다음에 또 실제 형태에서 실제 기물의 중심 어디인가를 찾아서 기물에서 중심과 또 기물에서 중심에서 차지하는 넓이를 재서 다시 화지로 와서 화지에 있는 중심 부근에 있는 실제 기물의 형태들을 재서 실제 기물의 사이즈를 갖다 찾아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약간 그 혼동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필름을 추가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그 화지에서 넓이를 분할해서 중심을 잡았죠. 또 그러면은 기물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이런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런 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이 토끼의 윗면입니다. 전체 그 화면에서 전체 화면에서의 잠시만요. 네. 전체 화면에서 제일 밑부분 토끼의 윗면이죠. 과 곰의 윗부분 여기까지의 중심을 이런 식으로 연필을 잡고요. 이 엄지손가락 손톱 끝을 윗면에다 대고 이런 식으로 올렸다 내렸다 해가면서요. 전체 이 기물과 토끼를 포함한 세로의 중심점은 어디 있나를 찾아줍니다. 네, 이 정도겠죠? 예, 이 정도입니다. 리본 중심선입니다. 그러면은 그 리본 중심선에 오는 부분을 여기죠? 그러면 이 부분을 도화지로 와서 이 부분의 형태를 도화지에다 그려주는 거죠. 리본 끝을 도화지에다요. 그러면 도화지 상에 중심선 부분에 리본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중심선 언저리 어떤 게 있다는 게 이렇게 캐치가 됐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넓이 왼쪽 팔서부터 오른쪽 팔까지죠. 만약에 이 토끼가 이쪽으로 나와 있다,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가 오른쪽이 끝이 되겠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제일 많이 튀어나온 부분, 오른쪽에 제일 많이 튀어나온 부분을 재입니다. 재볼까요? 연필 끝 선을 보죠. 예, 오른쪽 팔입니다. 만약에 이 토끼가 이쪽으로 나와 있으면요, 같은 라인 선상에 토끼가 없겠죠. 오른쪽 끝이요. 그럼 머릿속으로 연장되는 그 수직선을 갖다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갭을 보죠. 만약에 이 토끼가 한 요 정도 있었다. 그러면은 이 토끼의 오른쪽 끝과 팔의 갭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유추를 해서 넓이를 재는 겁니다. 이렇게요. 지금 현재는 오른쪽 팔이 오른쪽 그 라인 선상의 끝이기 때문에 넓이를 이런 식으로 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집니다. 토끼 발끝에다가요. 그러면 여기 귀 구멍 여기까지 왔죠?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저희 화지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한 부분을 찾을 수 없겠지만 저희가 지금 중심을 알기 때문에 이 중심을 다시 체크해서 화지에 또 기물로 와서 여기로 와서 중심의 언저리 어떤
어떤 형태들이 오는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중심의 중심 4분의 1 부분에 그 부분에 있는 형태들을 잡아주고요. 또 여기도 제일 밑부분과 중심의 부분에 그 언저리에 있는 형태들을 그려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귀의 형태를 잡을 수가 있죠. 정확한 형태를 잡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는, 그 오류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언저리에 생기기 때문에 큰 오류는 안 생기죠. 이와 같은 방법을 해서 귀 언저리 부분을 찾고요. 그러면 도화지로 와서, 화지로 와서요. 다시 이것은 이제 도화지로 했을 경우에 제일 밑부분서부터 제 귀의 이 부분이었죠. 귓구멍.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한 치 정도, 연필 하나 정도 들어갈 만큼이죠. 그죠? 네. 그 부분만큼을, 이게 도화지입니다. 재서 오른쪽 스타트 하는 데서부터 끊어져서 집어넣어주면 되죠. 만약에 이게 중심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은 조금씩 왼쪽 오른쪽으로 당겨주면 되죠. 네. 중심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넓이가 들어갔다 그러면 왼쪽 부분이 더 많이 남죠. 그럼 그만큼 오른쪽 남는 거에 반만큼 당겨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전체 중심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전체 넓이를. 그러면 전체 넓이가 나왔고요. 중심의 중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또 중심의 중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아까 제가 언급해서 말씀드렸지만 석고상을 그리든지 인물을 그리든지요. 또 랜드스케이프 이런 풍경화를 그리든지요. 어떤 것을 그리든 또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체의 중심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어떤 그 실제 기물이나 어떤 씬을 그 상태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화지로 옮길 때 그 실축이 아니라 커지거나 작아질 때 그 비례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서 가져오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화면에서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례를 확인하셔가지고 그 대상에서요. 그 다음에 도화지로 와서 그 넓이를 이제 끊어주는 거죠. 다시요. 이게 이제 대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중심을 잡았고 또 밑에 라인과 위에 라인을 끊었죠. 그러면 화면에서는 이 작업이 끝났죠. 대상에서 대상의 가로 넓이를 해서 이렇게 세워줍니다. 토끼의 밑면에서부터 어디까지 오나 이렇게 와서. 그러면 이렇게 눈에서 보이는 여기까지 왔다. 이건 지금 화질을 보고 하겠지만 실제는 대상을 보고요. 그러면 도화지로 다시 와서 밑에서부터 보인 가로 넓이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이만큼 끌어줍니다. 그럼 가로 넓이가 중심에 안 들어갔다 생각하면 왼쪽을 약간 옮긴다든지, 그래서 그 재어진 에스티메이트된 그 넓이가 중심에 오게 그걸 분할한 양쪽의 가로 넓이를 균등하게 해서 전체 중심을 넣어줍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전체 세로와 전체 가로 넓이가 이렇게 나왔죠. 예, 그러면은 전체 중심이 일단 중요합니다. 전체 중심에서 머리의 어떤 부분이 중심선에 와 있는지 그걸 또 확인하면 됩니다. 그것은 일단 이것은 이제 화면이지만 사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기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의 중심선을 알고 있죠. 그러면은 전체 이 기물에서의 중심선이 어디를 지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세요? 네. 이것은 이제 도와주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기물을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전체 중심선이 이 매듭 부분이다. 매듭의 중심 부분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도화지로 와서 이 매듭 부분을 이렇게 라인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실제 기물에서 중심선에다가 연필을 이렇게 세워주죠. 이거 기물입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세요? 중심선이 지나가는 부분 주변에 있는 어떤 특정한 형태들이 보이죠? 코라든지, 예, 코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화지로 와서 코를 이렇게 그려주죠. 또 주변에 어떤 형태들, 눈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머리 형태를 넣어야겠죠. 머리 형태도 이제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또 중심을 이렇게 잡았어요. 또 중심선 아까 잡은 데 있죠. 중심선 잡은 데서 중심선 잡은 데에 중심을 또 잡아서요. 기물로 가서 이 중심선의 형태가 어떤가 그걸 체크해 주고요. 그 기물의 가로 넓이를 재서 이렇게 세워줍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세워주셔도 되고 중심에서부터 세워주고. 이해되세요? 기물 전체 이제 요즘 기물을 보고요. 기물의 곰돌이의 머리 넓이를 재서 밑에다 이렇게 토끼 밑에다 이렇게 갖다 대죠. 그렇게 해보니까 이 정도를 지났다. 그러면 화지로 와서요. 내 그림으로 와서 이만큼을 재서 머리 넓이를 끊어줍니다. 이해되세요? 예, 항상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례,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례. 그 화지의 중심을 잡아서 또 기물로 가서 기물의 중심선, 또 기물의 비례를 화지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그럴 때 이미 알고 있는 지점으로부터 찾아가는 과정이죠. 예,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례, 또 중심선을 찾아서 그 중심선의 그 부근에 있는 형태를 그려주고 거기서부터 또 가로 넓이를 재가는 거. 이러한 방법은 인체를 그릴 때도 그대로 똑같이 쓰여지고요. 또 석고상을 그릴 때도 쓰여지고요. 또 뭐 정물을 그릴 때 쓰여지고요. 랜드스케이프, 뭐 풍경을 그릴 때 쓰여지고요.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을 화면에 옮기는 데는 다 똑같은 이러한 방법이 쓰여집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림을 좀 그렸던 학생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이해가 가시겠지만 일반 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약간 난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기물을 가지고 한번 스케치를 해보세요. 그런데 눈으로 한번 이렇게 스케치를 그냥 해보세요. 쭉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리뷰하셔서 또 그려보시고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약간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케치라는 거를 그냥 그려도 되죠. 예.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컷을 그리는 카툰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릴 때는 이것을 어떻게 그냥 그리나.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확한 비례에 의해서 또 본인이 원하는 어떤 기물이라든지 정물을 화면에 옮기고 싶다, 또 그래야 된다 라고 그런 상황일 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형태가 틀려질 수 있을 때 그것을 이제 고쳐내면서 실제 형태에 접근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눈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릴 수도 있는데, 근데 약간 긴장하거나 막 그랬을 때, 아니면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아니면 컨디션이 좋아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비례에 의해서 내가 잘못 보고 있는 부분을 고쳐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화면의 중심을 잡고 머리의 중심, 전체 중심, 또 설정한 가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또 기물에 있는 가로 세로의 비례를 화면에다 옮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들어갔으니까요, 머리를 기점으로 해서 기물에 그 머리의 중심선을 이렇게 내리면은 그 중심선에 닿는 다리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그 중심선에 있는 다리 부분의 형태를 도화지에다 이렇게 그려주고요. 또 이쪽도 그려주면 됩니다. 또 이러한 왼쪽 다리의 끝은 이쪽에다가 기물의 오른쪽 다리죠. 실제 곰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왼쪽이지만 곰한테는 오른쪽 다리입니다. 오른쪽 다리 끝에 기물을 보고 이렇게 연필을 세워봅니다. 그러면은 팔과의 갭이 있죠. 팔끝과. 그거를 도화지로 와서 라인을 그려주고 다시 기물로 가서요. 기물의 끝에다 이렇게 연필을 닫아 세워줍니다. 세우면은 뭐가 보이겠어요? 이 머리하고 이 갭이 보이겠죠? 기존에 그린. 예, 그래서 두 번. 팔로부터 오른쪽 팔서부터 끝서부터 오른쪽 팔끝이 만들어 놓은 수직선과 오른쪽 발끝이 만들어 놓은 수직선의 그 갭과 또 오른쪽 머리 끝이 만들어 놓은 수직선과 오른쪽 발끝이 만들어 놓은 수직선의 그 갭 두 번을 확인해서 오른쪽 발끝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냥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지만 시간이 좀 있고 아니면은 또 뭔가 좀 어색할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접근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 끝을 만들었으면 이쪽 그려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오른쪽 팔 끝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은 이제 아까 이제 전체 넓이에 만약에 오른쪽 팔끝이 걸렸다면 그게 오른쪽 팔끝이 되겠죠. 그렇지만 토끼의 끝이 전체 넓이였다. 그러면은 팔을 약간 집어넣죠. 토끼의 위치는 어떻게 잡을까요? 토끼의 위치는 이제 대략 그 위치를 오른쪽 끝이면 여기가 스타트가 되고요. 가로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상대적인 넓이를 봐야 되니까요. 이 토끼가 화면에서 어느 정도 크기로 보여지는지는 눈으로 봤을 때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실제 형태하고 우리는 지금 소실점이 이 앞에서 프론트 사이즈에서 보고 있는 1.2C가 되기 때문에요. 실제보다 저기 약간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물을 보고요. 도화지가 아니에요. 기물을 보고 이 토끼, 플라스틱 토끼의 넓이를 이렇게 재서요. 얼굴에 이렇게 대봅니다. 아니면 가로에다 이렇게 대본다든지. 그래서 내 도화지로 와서 그 넓이를 재서 이쪽에 잡아줍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 화지 안에서 확대나 아니면 축소된 만큼 이 토끼 플라스틱의 형태가 축소나 확대된 그 넓이를 화면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1.2C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약간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형태가요. 약간 더 커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커지거나 작아진 그 곰돌이 푸만큼 이 플라스틱 토끼 인형도 그거에 비례에 맞게 그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죠. 세로 넓이도 아시겠죠? 이제 똑같죠. 두 가지야. 세로 넓이는 세로를 잡았어요. 이 실제 기물입니다. 항상 기물에 있는 비례를 가지고 도화지로 와서 잡아주는 거니까요. 기물의 그 세로 길이를 이렇게 재봐서요. 발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부분 아니면 머리 부분 그 에스티메이트 이 끝이 어느 정도 오는지 이렇게 대봐서 이렇게요. 이게 실제 기물입니다. 그리고 도화지로 와서 그 넓이를 재서 넓이를 끊어주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 넓이의 형태라든지 그런 비례를 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눈을 보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이것은 빛의 방향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 앞에서 이렇게 빛 방향 이런 식으로 설정된 상태죠. 그리고 조금 주의하실 부분은 곰돌이는 약간 왼쪽을 보고 있고요. 토끼 인형은 약간 오른쪽을 보고 있죠. 그랬을 때 코의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약간 왼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얼굴에 중심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오죠. 중심선이요. 내려오는 중심에 이제 코가 있고요. 곰돌이도 이런 식으로 내려오니까요. 중심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준 다음에 또 한 번 마찬가지로 실제 기물의 중심선, 머리의 중심선을 확인하셔서 그 중심선에 어떤 게 걸리나 그래서 맞게 그려졌는지 확인해서 고쳐줍니다. 주둥이 부분이 어떤 곰의 특징을 갖다 만들어내는 거죠. 곰은 이렇게 동그란 구에 주둥이가 이렇게 박혀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 주둥이 주변에 있는 이 갭이죠. 볼살, 볼의 넓이의 간격도 역시 재서 또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형태를 이제 만들어 들어가겠죠. 제가 쓰고 있는 연필은 지금 3H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전편에서 말씀드렸지만 HB, 1H, 2H, 3H 다 스케치 할 때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흑연에는 이제 본드 성분이 있기 때문에 흑연을 많이 쓸수록 도화지에 많이 남아 있을수록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연필이 잘 안 먹죠. 근데 이제 뭐 담채화라고 하죠. 아니면 이렇게 그 풍경을 그릴 때 연필선을 갖다가 짙은 연필선을 남기고 싶다. 수채화 터치 안에. 그럴 때 이제 의도적으로 4B라든지 3B로 스케치를 멋있게 드로잉선 같이 이렇게 크로키선 같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의도된 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이제 스케치에 들어갈 때는 무방합니다. 뭐 2B, B, 1H, HB, 2H, 3H 상관없습니다. 예. 스케치에 대한 부분은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학원에서나 아니면 그 티칭을 할 때 아이들을 이제 지도할 때도 스케치를 하는 과정은 지루합니다. 애들이 생각해도요. 또 뭐 일반 분들도요. 그래서 스케치가 정확히 안 되면요. 완성에 접근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이제 초급분들 아니면 정상적인 그림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이런 방법이고 그렇게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런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례 또 실제 형태에서 중심선을 잡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아시면요. 그 다음서부터는 일단 스케치를 한다든지 그럴 때 어떤 그 계단의 한쪽 계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계단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일단 베이스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자기 실력이 이렇게 쌓아지죠. 예, 다소 지루한 과정이지만 따로 떼서 스케치 과정으로 만들어 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런 웃는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영상을 통해서 실제 그 학생이나 시청자분들을 접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게 다소 이제 진지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영상을 몇 번씩 이제 돌려보시고요. 또 스케치 연습을 해보세요. 곰돌이 말고 다른 것들도요. 돌아가시면서 해보시면은 스케치 능력이 많이 향상되실 걸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스케치를 하는 그 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선은 어떤 분들이 털실? 네이버나 어떤 데서 보니까 뭐 털실 같은 선은 뭐 괜찮아요. 뭐 아니면 라인을 뭐 어떤 식으로 써야 되나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최소한의 선이 화면에 남도록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생이라든지 연필로 된 그 어떤 그림으로 맞히는 목타나라든지 콩테라든지 연필로만 하는 그런 거는 연필이 많이 올라가면서 화면에 어떤 색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없죠. 그렇지만 수채화에서는 그 자체가 이제 그 본드 성분이 코팅이 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선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좀 올려주면서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뭐 스케치를 아주 그 흑연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무난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연필이 예전에는 이제 4B나 2B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HB, 1H, 2H, 3H. 그러니까 제가 배울 때도 H를 쓰면은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좋지가 않은데 왜 그걸 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입시를 할 때 HB라든지 H를 쓰지는 않습니다. 쓴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지도를 하면서 제가 써보니까 효과적이더라고요. 실제 정밀묘사 할 때는 1H, 2H, 6H까지 다 쓰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걸 이제 제가 그냥 그릴 때는 해서 이제 학생들 지도할 때도 그렇게 쓰게 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또 그 H를 다들 이제 쓰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